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4주 만에 보는 거죠? 네, 근데 되게 4주가 순식간에 가는 느낌이라. 네, 정말 빨리 갔어요.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프로젝트들이 시간을 엄청 빨리 가게 만들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정말 5번째 책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 네.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5번째 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악하는 홍재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 저희 도넛에서 소개해드릴 5번째 책은 김한민 작가의 비수기의 전문가들인데요. 네. 이번 책은 제목님이 골라주셨죠. 네. 그 골라주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막 대단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제가 책을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 네, 이미 최근에? 네, 최근에 읽고 있는 네.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이거 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여쭤봤더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그럼 최근에 사신 거였어요? 네. 아, 이거는 최근에 왜요? 그냥 어디서 고르신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추천받으신 거예요? 아무튼 비건이랑 네. 또 뭐 그런 책들 이렇게 찾아보다가 비건 책들 찾아보다가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여기 표지랑 네. 제목이 사실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비주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수기를 저는 약간 비주류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제목이다 그래서 읽기 시작을 했었어요. 최근에 산 책들 중에서 가장 손이 먼저 가서 읽고 있었던 책이었어요. 이게 표지랑 제목만 보면 약간 그래픽 노블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보이는 네. 책이긴 하죠. 판형도 크고 그쵸. 하드커버의 앞에 엄청 멋있는 그림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게 되게 스토리를 가진 그림처럼 보여서 네. 저는 오래전에 한 4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4년 전이 맞나? 책이 나오고 나서? 잠깐만요. 네. 근데 이거를 16년에 나왔구나. 그러면 딱 4년 4년, 정도구나. 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그냥 새로 샀어요. 못 찾아가지고 이거 고르신다고 했을 때는 반가웠는데 저는 근데 그때 사고는 읽진 않았고 그때는 김한민이라는 이 작가의 책들이 좋다라는 거를 들었었어요. 뭐 여기 앞에 소개에도 있지만 네. 카페 림보나 책섬 같은 거는 당시에 많은 분들한테 좀 제 주변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었어서 그림 작가이지만 글이 되게 못지않게 좋다는 평들이었고 호기심에 책이 예쁘기도 하고 해서 샀는데 막상 읽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르셨길래 그럼 이참에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때 산 책은 못 찾고 그냥 이번에 부랴부랴 3세 2018년에 나온 버전으로 3세를 사서 읽었는데요. 저도 책섬을 먼저 읽었었어요. 네네. 그때 조금 그 책들이 카페 림보랑 조금 책 좋아하고 뭔가 아트북 같은 느낌으로도 다들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글도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궁금했어요. 그림도 좋은데 글까지 좋은 거는 디자인도 너무 좋았어요. 네,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 약간 반칙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좀 호기심을 가졌던. 근데 왜 안 읽으셨을까요? 맨 처음 샀을 때는 이게 글이 많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손쉽게 손이 가겠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읽는 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막 엄청 난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약간 그림이랑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 만한 글들이고 시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지만 뭔가 되게
유익한 글들이 군더더기 없이 쓰여 있어서 한번 좀 읽고 훑어서 읽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빨리 제독을 바로 해도 좋겠다 싶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거 준비할 때 한번 읽으면서 문장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장 표시했던 거 위주로 저는 문장 표시를 막 고심해서 하진 않고 그냥 그때그때 눈에 들어오는 거를 좀 포스트잇을 많이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5문장을 고를 때 그 문장 위주로 좀 다시 꼼꼼하게 고르거든요. 그 붙였던 것 가운데 5개를 고르는 게 쉽진 않은데 늘 그래서 이제 좀 그 앞뒤의 맥락도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한 번 반 정도 읽었다고 할 수 있죠. 뒤에는 좀 빨리 읽었으니까. 근데 어떤 요즘의 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의 문학이나 에세이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속이 좀 후련해지는 면도 좀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이 염증이 날 만큼 난 사람의 그거를 좀 가감없이 쓴 느낌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막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읽히는 느낌은 또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는 내가 조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부정적으로 비칠까봐 참아왔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좀 표출했던 것들을 이 작가가 좀 되게 후련하게 써준 느낌? 용감한 건지 그냥 그런 사람인 건지. 네, 약간 작정하고 쓴 느낌이기도 하고 이 책의 설정도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왜 고르셨을지 좀 이렇게 뭔가 추측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긴 했었는데 저는 저번에 읽었던 책이 되게 오래 남았었거든요. 다시 저희가 세상의 모든 말들. 네, 모든 아침. 모든 아침. 네. 되게 오래 남았었는데 그 음악도 제가 오늘 찾아서 들어보고 또 인터뷰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 후에도 되게 문장들도 파스칼 키냐르? 아니면 근데 보면은 그때 옴기니 류제하 씨가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비슷한 맥락으로 페르난도 페소아 글들을 김한민 씨가 번역을 하거나 그랬던 책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 작가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저는 좀 공통적으로 다가와서 그때 책을 읽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다가 이게 되게 전에 다뤘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김한민 씨가 보면은 포르투갈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했던 학문이 아마 페소아에 대한 학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아마 석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이 책 이렇게 봤을 때 소설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전 분류를 항상 좀 찾아보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니까 제가 발매를 하면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분류가 돼요. 선택을 못해요? 네. 어떤 날은 블루스로 가 있고 어떤 날은 발라드로 가 있고 도서는 그 출판사의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거를 물론 다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서점은 분류를 아예 받아서 이제 배치를 해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악은 그게 없구나. 그래서 왜 음악이 블루스로 됐지? 라고 되게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의아할 때가 있고 근데 막 크게 상관하진 않아요. 그게 음악을 정말 분류하는 기준은 사실 아니니까 찾아보다가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 읽다 보니까 이게 소설인가? 또 내용을 보면 또 소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찾아보면서 예전에 카냐르 인터뷰 중에 글을 좀 체크를 해둔 게 있었는데 소설과 시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옳다. 나도 당신처럼 문학적 장르를 나누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분리는 책꽂이에 책을 정리해 꽂아놓기 위해 하는 거지
글을 쓰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키냐르가 네.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마지막에 읽어주시겠지만 끝에 이 뭔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쓰인 메일이 한 통 들어가잖아요. 약간 네. 부록처럼. 네. 거기 나온 의도가 결국엔 분류가 소설로 되게 만드는 데에 역할이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렇게 추측? 왜냐면 이게 에세이로 분류가 되면은 바로 이게 사실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누군가의 저자 혹은 정말 누군가의 기록이 되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어쨌든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굳이 분류를 삼자면. 그러면 저희가 제목님이 고르신 첫 문장을 네. 먼저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3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면세점을 경멸했다. 이토록 많은 물건 중에 갖고 싶은 게 단 한 개도 없다면 면세점과 나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았다면 자본주의는 진작에 멈췄겠지. 억지로 돌려받은 펜을 만지작거린다. 빌린 자는 진작에 웃고 끝났는데 빌려준 자는 끝없이 못마땅하다. 이 불균형으로부터는 도망 못 갈 것이다. 저는 처음에 네. 이 책의 주인공이 김한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포르투갈을 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포르투갈 배경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네. 이게 설정 자체가 네, 이 약간 각 파트가 있고 네.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를 좀 생뚱맞은데 그런 단군 신화를 얘기를 하면서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곰 말고 그거를 못 참고 뛰어나간 호랑이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자기는 연구를 한다. 이런 좀 생뚱맞은 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화자가 아마도 제목님이 이제 김한민 씨라고 추측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제3자를 얘기하듯이 네.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연구자가 마치 연구한 사례 발표인 것처럼 각 챕터마다 그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도망자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의 정체성, 뭐 초심자 이런 분류를 나름 붙여서 이게 전개가 되는데 네. 결국에는 하나의 맥락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이 인물이. 네. 근데 이 인물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고루 골라서 모든 걸 좀 다시 리셋하고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던 중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나라의 조건들을 쭉 적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놀랍게도 한 군데 찾아내서 가는 게 이제 포르투갈인 거죠. 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보고 만나고 겪고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짧게 에피소드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야기가 있다기보다는 좀 단상 같은 것들이 그런 들어가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포르투갈로 가서 살아야 뭐라 그래야 되지? 포르투갈로 가서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각각의 챕터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고른 문장들 중에 아마 각자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이 책에서 의도한 거랑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맞지 않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작중 화자는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에 자체에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반면 이 책의 매력은 저는 되게 오랜만에 솔직한 공감을 할 수 있었다라는 좀 모순된 점 때문에 이 책이 좋았는데 네. 네, 일단은 아까 여기까지 이제 어떤 설정에 대한 설명이고 읽어주신 문장 면세점 이야기에 대한 고르신 이유 네.
전 여행을 갈 때 항상 여행을 간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여행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체류한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에서 불법을 빼고 네, 관광 목적인 것처럼 위장한 체류하고 있다. 위장 체류. 네. 네.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은 뭐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되게 네. 즐거운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도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도망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뭔가 체류라는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 네. 그냥 이 문장을 고른 거는 이 면세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랑 똑같아서 이 윗부분은 저랑 너무 똑같아서 네. 골랐었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펜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네. 빌려준 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책에도 보면은 되게 재밌었던 게 펜을 빌려주고 중간에 이제 빌려줬기 때문에 다른 색 펜으로 적는 네. 부분에서 정말 책에서 색깔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받고 또 글자 색깔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저를 항상 좀 괴롭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뭐 간단하게 보면은 펜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들이 사실 큰 일은 아니잖아요. 네, 누구는 네, 뭐 불편할 수도 빌려받지 있고. 않아도 개의치 네. 않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 불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불편해한다, 누군가 불편해한다, 불균형하다라는 거를 되게 크다고 느끼잖아요. 보통 내가 이 정도의 행동을 해야 이 사람이 불편해하겠지, 혹은 되게 싫어하겠지라는 것들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사람은 되게 소심하고 되게 정말 작은 데서부터 그 불균형이 시작된다라고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이 글을 읽고 막상 제 안을 들여다봐도 제가 남들하고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 말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균형과 불균형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고 되게 작은 걸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작은 거에 걸려 넘어지고 약간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면세점에 대한 얘기도 공감하고 저도 이 펜 빌려준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소심하다고 해도 할 수 있고 펜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걸 계속 신경 쓰는데 또 막상 돌려달라고도 못하고 다른 펜으로 꺼내서 메모를 계속 하는데 그게 마음은 안 들고 뭔가 이 불편한데 미적미적 되는 근데 그게 모든 게 이제 어쨌든 균열이 일어난 상태에서의 불편함 같은 게 아마 이 사람한테는 좀 불균형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 파트 재밌었어요.